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살다 보면은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 가장 많이 현대인이 오는 것이 지금 질문 중에 언제부턴가 목과 어깨가 뭉치고 또 뒤부터 타고 올라가면서 어깨 견갑골이나 이런 데가 결리거나 아픈 통증을 현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또는 명상할 때 가끔은 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어지러한 느낌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는 까닭이 그런 얘기인데, 또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약으로 잠시는 좋아지고 또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또 얼마 있으면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일단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거나 정보화되는 과정은 이제 눈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제 시각이고, 귀로 받아들이면 청각이고, 코로 하면 후각, 입으로 하면 이제 미각, 촉각, 이 다섯 가지를 오감이라 그래서 불교적 용어에서 이건 혈량이란 말을 씁니다. 현재 직접 느끼는 수와 같은 우리가 아는 그 결과물과 같은 것이 현물이다. 그래서 혈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업식이라고 해서 업이 따지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의식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육식으로 저장하게 되면 거기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같이 하드웨어 같이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그 기업 업식의 장치가 있으니까, 습을 계속 하시게 되면 그 습이 결국에는 그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과 조건이 구조가 맞아지면 작동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작용한다 그래요. 작용이 되면 내가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보통 우리는 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왜 그러지? 뭐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이 쌓인 이 부분이 다음엔 사량을 넘어가면 이제 칠식이 되는데, 이 칠식은 그 말라야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불교 명상 그 심리 쪽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이게 말라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량이라 해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보통 분별 사량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명상 선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량식은 이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할까 말까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걸 견주게 되는데, 이 견주는 마음이 우리는 이제 정보화된 이 기억 장치에 대한 구분에서 안에서 데이터화된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분별하고 그걸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량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량심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갈등이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몸의 구조가 아니라 뇌에서만 뉴런 현상과 시냅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생기고, 그 생기는 물질 그 속에 도파민이나 스레토닌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를 작업한다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뇌에서는 5%밖에 뉴런 현상과 그 세로토닌, 도파민, 아데날 이런 것 현상이 사실 5%밖에 안 일어나요. 그럼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뉴런 현상과 여러 가지 시냅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제일 많이 있는 게, 우리 동양의 의학에서 보면은 한의에서 동의보감이나 또 그 옛날에 쓰는 그 경방역에서 나오는 이 황제내경 같은 걸 보면은 거기 보면 이 장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뇌가 우리에게는 소장, 대장,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거든. 여기서 요즘에는 과학에서 좀 밝혀진 게 있어요. 바로 이 장뇌가 시냅스 뉴런 현상이 더 뇌보다 95% 이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다툰다라고 하냐면 그 자율신경계를 주장을 해주러, 뇌는 데이터화된 거를 올려보내면 거기서 뽀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 생각의 패턴에 따라, 마음의 패턴에 따라 변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뇌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걸 과학에서 이제 밝힌 거거든요. 그러면 그 뇌는 이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쓰면 그게 장점이 되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힐링이나 어떤 걸 할 때 내가 우리가 일종의 우리가 가변성 있게 쉽게 해서 수를 세다가 멈췄다 세다가 멈췄다 몇 번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수가 세워지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정진할 때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만트라 명상 이런 그런 거죠. 귀한 좋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화 하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나아지게 되는 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걸 잘 응용하면 좋은 몸으로 치유와 힐링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에서 일어나는 이 장내에서 일어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뇌에 전달 안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여기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왜 그 신경을 팍 쓰면 소화가 안 되잖아, 금방. 그리고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율신경에서 이미 작동을 해버릴 때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이 작동되면은 이제 신호체가 이제 정보 전달 신호체 몸에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어떤 교란이 일어나면서 구조의 어떤 전달 방식이 흩어지게 되고 깨지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어떤 개념은 이제 그 신경 언어 조직에 대한 부분이 이 교란이 생기면서 블록 현상 몸에서 만들어내요. 그것이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 어깨, 목, 팔, 머리가 아픔 증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그 리듬이 깨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나가려 하려면은 이제 아픔을 이러니까 마사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을 많이 하죠. 그때 좀 풀어줘요. 근데 다시 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셨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뭘 했는데 몸이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거 갑자기 날아갈 것 같아 몸이. 그렇다가 뭐 몸무게를 재보면 뭐 몇 킬로 빠진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좋은 게 어떨 때는 몸이 무척이 무거워.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서 그런 신경언어 조직이나 자율신경계통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신호체제의 부조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적용할 수 없는 자기의 황당한 입장이 되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되면 부정적인 어떤 그 코드가 발생되기 때문에 몸에서 신호체계가 뭐가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쌓이면 블록 현상이 생기고 몸에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을 급하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통증은 우리는 아픔으로 느끼지만 몸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한 소통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너의 기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신호체제를 해봐라. 근데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잖아, 지금. 왜 그런지 모르니까 잘.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림들이 나를 굉장히 주장하고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프거나 이거 아플 때 뭐 간단하게 이제 깊이 있던 아픔이 아니라 그러면 의념으로 간단하게 치유도 가능해져요. 어떤 식이냐면 어깨에 아픔이 있으면 어깨 통증에 대해서 내가 이 어깨가 아픈데 의념을 어깨에다 집중을 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 마음을 의념을 어깨에다 두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어깨에다 둔다 그러면 이게 표시하면 그래. 어깨에다 마음에 들으면 손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붙었다고 어깨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떨어졌는데 붙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착 들어붙은 상태에서 진짜로 그러면 이 의념이 어깨에 척 들어붙고 진짜로 마음에 거기에 의념이 들어가 있다면 릴렉스 이완이 되면서 어깨 통증아 멈춰라 그러면 싹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주가 두 가지 마음이 있어. 믿는 마음과 안 믿는 마음 두 가지가 있어. 여기서 그래서 심플하게 단순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대로 나도 모르게 의심하지 않고 축 해버리면 일이 척 이루어진대. 하면서 이 해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응? 되나 안 되나 하는 생각은 뭐냐면 과거의 생각이 현재 머물지 않고 미래와 연결돼 버리는 거 바로.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무의식 중에서.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 어깨나 통증이나 또는 이런 스트레스 현상 같은 이런 것들 또 병원에서 치료를 그 약도 먹고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긴 하는데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니까
신경이 굉장히 쓰이고 아주 예민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만병근원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게 우리 이제 명상에서 가르친 마음, 불가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모든 병은 마음의 근원이라 그러거든. 또 마음에서 모든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거든. 그러면 또 너무 어마해.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고의 패턴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즘에 뭐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보면 입자고 안 보면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첩된다든지 동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의 패턴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면 불가의 세계는 생사인력 그러거든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동시에 같이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생사인력이 이게 되냐,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사고 패턴은 안 되는 거야. 그 뭐냐,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이 경험된 기억과 프레임,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이 3차원밖에 안 되는데, 그 깨달음의 세계는 그 4차원, 5차원, 12차원 그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버전은 3차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확인하려고 되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버전 안 맞으면 뭐 읽지도 못하잖아요. 못 읽는데 자꾸 그걸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쉬게 되면 저절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깨달음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조차 많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몸이 아프다는 의미는 안 아픈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고, 만약 깨달아있지 않다면은 깨달을 수 없지 뭐. 응? 깨달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너무 이제 여러 가지에 반응하고 자기가 존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여러 가지 오장육부의 정보 전달 체제들, 그리고 우리를 이 어떤 생명을 존재하게 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이 머물러서 감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라고 인식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떠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나로 인식하는 통해서 내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 때문에 또 괴로운 거지 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내가 바보 같아서 못해서 아직 수행이 안 돼서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몸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그때는 그랬구나 하고 탓하면 안 돼. 절대로 다시 또 알아차리고 회복하고 또 하고 계속 나가야 돼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 우리 몸에서 과학적으로 요즘에야 뭐 시내수 현상이 일어나고 뭐 뉴로 현상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시너설이 나서 뭐 어떻게 되고 그래. 따지는 이 멜라토닌이란 밤에 성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명상할 때 눈을 감을 때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명상하면서 침이 이렇게, 또 우리 프티알린이라는 침이 있는데 그 침에 이제 음식을 어떻게 잘 씹어 먹으면, 또는 명상할 때 이렇게 하면 침이 고여. 그럼 진액같이 나오는 침이 있는데 거기에 항산화 물질보다 더한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그 물질이 생기는 게 있어. 이건 음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스스로 만들어내. 그래서 명상할 때 좋아지는 이유가 그 이유고, 그 명상하면 또 병도 낫는다면서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명상하면 병이 낫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명상한단 말이야. 근데 병이 안 나. 왜? 명상이 안 되니까 병이 안 낫지. 그러니까 2차 이득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2차 이득의 목표를 두고 하니까 진짜 명상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패턴의 그 방법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답습이 되어 있냐면은 주입식이고 기억하는 거고, 어떤 양질의 기억이 있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길들여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는 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엉뚱한데 정서적이 풍겨 나오고 엉뚱한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지. 네, 인간과 인간관계는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고 스스로 이렇게 하고, 요즘에 공부하는 게 뭐 초세술이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 하는 약육강식보다 더한 그런 걸 뭐 사람 믿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어쩌 하지 마, 이런 식의 가르침이 너무 많잖아. 승리하는 법이라든지 뭐 처세 성공하는 법, 돈을 많이 뭐 이런 것만 하잖아. 인간 정서적인 부분의 공부나 이 교육은 전혀 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이제 머리 아픔 또는
어지러움이라든지 어깨 통증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차문과 이런 우리 장뇌에 있는 자율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신호체가 바뀌었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하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려면 첫째는 절수행을 하셔야 돼요. 절로 몸을 움직이고 굴시 운동을 하게 되면 단전호흡이 되고 전체 안에는 나쁜 것들이 피부에서 호흡을 빼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탁기가 어디서 빠지냐면 첫째는 들숨날숨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현상이고 들어갔으면 피를 돌게 하잖아요. 컵밥가리로 들어가서 피를 들어가면 피가 이 맥박이 맥으로 뛰면서 심장에서 박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중에는 이 릴렉스 잠자면서 힘을 빼면서 땅구멍을 열어주고 우주의 길을 이 피부에서 받아들이고 다시 새롭게 성장하고 다음날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복되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러면 굴시 운동하면 이게 2배, 3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배 이상 그 몸에 릴렉스한 이완 현상이 생기면서 활성화가 없어지고 좋은 기운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천등수관은 기공이잖아. 이게 기수련. 그러니까 이제 천등수관은 운기조식법이기 때문에 숨을 조절하고 우리 기의 여러 에테르적인 그 생체 자기장의 원리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음수련인데 소리 명상이거든요. 소리를 내서 몸에 진동을 시켜서 나쁜 탁기를 몸에다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거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수평으로 팔 벌리고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들이 아플 때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몸을 힘을 쭉 뺀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잠잔다는 사고의 패턴에 머물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을 안 자고도 잠을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몸에 힘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 바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공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목과 어깨가 뭉치고 뒤 타고 올라가는 거 두통 이런 현상들은 스트레스 환경과 조건의 부조에 생기는 자율신경계의 문제와 이 부에서 생기는 그냥 교감되는 과정에서 교란이 생기는 과정을 위해서 신호체가 바뀌어서 블록 현상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내 뭐 긴장 수축이니까 이완하면 되는데 혈장을 확장시키고 높여주는 관계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